실전 모의고사 제3회 한국어 능력 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어벤져스로 성인 2명이요. 상영 시간이 2시, 5시가 있습니다. 2시로 주세요. 2번. 서울역에 가려면 몇 호선을 타야 하죠? 여기서 2호선을 타세요. 가다가 1호선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아, 시청에서 갈아타면 되겠군요. 3번. 최근 소득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의 수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여행자 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대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피곤해 보이네요. 요즘 일이 많아요? 네, 벌써 3일째 야근이에요. 5번.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길이 막히네요. 괜히 택시를 탔나 봐요. 지하철을 탈 걸 그랬어요. 6번. 우산 가져왔네요. 오늘 비 온대요? 네, 일기예보에서 소나기가 온다고 했어요. 7번. 주말에 전주에 가는데 거기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네, 비빔밥 한번 드셔보세요. 전주 비빔밥이 유명해요. 8번. 배송된 물건이 인터넷에서 본 것과 아주 달라서 환불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반품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아, 날씨도 너무 덥고 오래 걸어서 다리도 아프다. 저기 보이는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 마시고 갈래? 난 커피 말고 시원한 주스 마시고 싶어. 그럼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가 갈게.
10번. 여보세요? 선배, 뉴스 들었어요? 어, 어젯밤에 내린 눈 때문에 시내 곳곳에 난리가 났다며? 네, 오늘 동아리에서 자전거 타러 가기로 했잖아요. 어쩌죠? 길도 미끄러울 테니까 다음에 가야겠다. 내가 모임 취소 메시지 좀 보내줄래? 11번. 내일 아침에 쓸 회의 자료 복사했어요? 아직요. 복사기가 고장나서 수리기사가 다녀갔는데 또 안 돼요. 그럼 2층 사무실에 가서 해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안하지만 수리 신청 좀 다시 해줄래요? 12번. 계속 앉아 있었더니 몸이 너무 무거워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는 건 어때요? 그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일이 밀려서 컴퓨터 앞을 떠날 수 없네요. 그럼 쉬는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해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집에 화분이 많네요. 싱싱하고 예쁜 걸 보니 관리도 잘해주시나 봐요. 식물 가꾸는 게 취미거든요.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약품을 뿌려주시나요? 아니요. 식초물을 뿌리거나 젖은 천으로 자주 닦고 있어요. 14번. 안녕하세요. 서울병원입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료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니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입원 상담은 0번, 진료 예약은 1번, 원무과 2번, 간호과는 3번, 병실은 각 병실 번호를 눌러주세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15번. 안녕하세요.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저같이 기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침에도 예절이 있는 거 아시나요? 기침 예절은 남을 위한 배려이며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침할 때는 손이 아니라 휴지나 옷소매 아래쪽을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오늘부터 기침 예절 실천하기 어때요? 16번. 작품마다 180도 다른 캐릭터로 변신해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배우 이고은 씨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봉되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KM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 여자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시는 동안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나의 어머니 꼭 보러 오세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아까 회의 시간에 왜 자꾸 농담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긴장도 풀 겸 분위기도 바꿀 겸 농담 좀 했죠. 유머가 직장 생활의 필수라고 하잖아요. 물론 적절한 유머가 긴장을 풀어주는데 좋지만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죠. 진지한 내용이 오가는 상황에서 장난스러운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18번. 이 쇼핑센터에도 동물원이 있네? 동물을 직접 만질 수 있고 먹이도 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잖아. 하지만 햇빛도 없고 흙도 없잖아. 저기 있는 큰 새는 천장이 낮아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겠다.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원래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동물들의 생활이나 행동에 맞는 환경 제공이 필요해. 19번. 요즘 회사를 옮길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연봉도 높고 함께 일하는 팀장님과 동료들도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요.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느라고 내 생활이 없어요. 연봉이 적어도 휴가가 긴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좋아하는 것을 하기 힘들어요. 어떤 회사든지 어려운 점은 있기 마련이니까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0번. 이번 올림픽에서 역전승으로 금메달의 꿈을 이루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요.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에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동료들을 믿고 끝까지 집중해서 경기한 결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선배, 이번 신입생 환영회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날씨도 더운데 지난번처럼 바다로 갈까요? 음, 바다에 갔을 때 재미있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노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 행사와도 잘 안 맞고. 이번엔 등산을 하는 건 어떨까? 산을 오르면서 서로 돕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엔 산에 스포츠 시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새로운 체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모임에서 정하도록 하자.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선배, 이번 신입생 환영회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날씨도 더운데 지난번처럼 바다로 갈까요? 음,
바다에 갔을 때 재미있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노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 행사와도 잘 안 맞고. 이번엔 등산을 하는 건 어떨까? 산을 오르면서 서로 돕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엔 산에 스포츠 시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새로운 체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모임에서 정하도록 하자.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남자 정장 바지를 사고 싶은데요. 5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흰색, 남색, 회색, 검정색 체크무늬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과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4인치로 흰색, 회색, 검정색 보내주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검정색이 매진되었습니다. 남색 바지는 주문 가능한데 남색으로 보내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남자 정장 바지를 사고 싶은데요. 5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흰색, 남색, 회색, 검정색 체크무늬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과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4인치로 흰색, 회색, 검정색 보내주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검정색이 매진되었습니다. 남색 바지는 주문 가능한데 남색으로 보내드릴까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김상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이 해양 생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름 바다 하면 뜨거운 태양과 내리쬐는 햇빛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갈 때 선크림을 꼭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다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팀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을 해양 생물에 실험한 결과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죽음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크림을 고를 때 성분을 잘 보시고 내 피부만 지키는 선크림이 아닌 바다도 지키는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김상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이 해양 생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름 바다 하면 뜨거운 태양과 내리쬐는 햇빛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갈 때 선크림을 꼭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다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팀이 선크림에 들어있는 일부 물질을 해양 생물에 실험한 결과 성장과 번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죽음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크림을 고를 때 성분을 잘 보시고 내 피부만 지키는 선크림이 아닌 바다도 지키는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대. 적성 검사는 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뒤늦게 적성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사람이 많대. 음, 알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더욱 궁금할 것 같아. 맞아. 오랜 시간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대. 적성 검사는 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뒤늦게 적성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검사하는 사람이 많대. 음, 알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더욱 궁금할 것 같아. 맞아. 오랜 시간 공부하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같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억력과 지능, 집중력을 높여 뇌 건강을 돕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달걀 노른자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연어는 두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지만 많이 섭취하면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오래 씹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같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억력과 지능, 집중력을 높여 뇌 건강을 돕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달걀 노른자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연어는 두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지만 많이 섭취하면 비만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오래 씹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서비스는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 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로 인해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의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공평하지 않다거나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혹시 영화관 의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세탁 때문입니다.
영화관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지만 의자를 세탁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더러워져도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만 영화를 볼 때 방해되지 않는 색입니다. 의자가 어두운 색이라면 캄캄한 영화관에서 자리를 찾기 어렵겠죠? 하지만 밝은 색이라면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면서 어둠 속에 묻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관람하는 공연장의 의자가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영화관 의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세탁 때문입니다. 영화관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지만 의자를 세탁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더러워져도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만 영화를 볼 때 방해되지 않는 색입니다. 의자가 어두운 색이라면 캄캄한 영화관에서 자리를 찾기 어렵겠죠? 하지만 밝은 색이라면 영화를 볼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면서 어둠 속에 묻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관람하는 공연장의 의자가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이미 11%를 넘었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게다가 소득 분배도 심각합니다.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번 추가 예산으로 지금의 문제에 긴급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함께 응답합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이미 11%를 넘었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게다가 소득 분배도 심각합니다.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번 추가 예산으로 지금의 문제에 긴급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함께 응답합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국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대표적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인해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스테이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음식들이 옥수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감자튀김을 만들 때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고 옥수수로 만든 시럽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맛을 내는 음식에 사용됩니다. 이 시럽은 설탕보다 6배 정도 저렴하니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는 소의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이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국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대표적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인해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스테이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음식들이 옥수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감자튀김을 만들 때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고 옥수수로 만든 시럽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맛을 내는 음식에 사용됩니다. 이 시럽은 설탕보다 6배 정도 저렴하니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는 소의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이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친환경 소재들은 생각보다 많네요. 그중 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와 함께 향후 전략도 궁금합니다. 빨대는 입에 닿는 제품입니다. 거부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쌀을 먹으니 쌀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타피오카를 섞고 비율을 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환경에 좋아도 너무 비싸면 팔리지가 않죠. 특히 빨대는 가게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가격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쌀이 풍부한 국가에 세우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통해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먹는 빨대 이후에는 포크, 나이프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친환경 소재들은 생각보다 많네요. 그중 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와 함께 향후 전략도 궁금합니다. 빨대는 입에 닿는 제품입니다. 거부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쌀을 먹으니 쌀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타피오카를 섞고 비율을 조정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환경에 좋아도 너무 비싸면 팔리지가 않죠. 특히 빨대는 가게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가격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쌀이 풍부한 국가에 세우고 자동화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통해 최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먹는 빨대 이후에는 포크, 나이프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여기 원숭이, 판다, 그리고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대답한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사물 간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가 같은 동물이라는 분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인은 먹는다라는 동사를 통해 두 사물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 하고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명사를 통해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 중심의 사고와 명사 중심의 사고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여기 원숭이, 판다, 그리고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묶겠습니까?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대답한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동양인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사물 간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가 같은 동물이라는 분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양인은 먹는다라는 동사를 통해 두 사물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 하고 서양인은 동물이라는 명사를 통해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 중심의 사고와 명사 중심의 사고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태풍하면 여름마다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떠올린다.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 지역에 따라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 등 이름도 다양하다. 태풍은 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주 원인이다. 이 공기는 불안정해서 기압이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면 주변에 공기가 몰려들어 작은 소용돌이를 만든다. 이 소용돌이가 바람에 의해 한 곳에 모여 세력이 커지면 태풍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마다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준다. 반면에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도 하고 적도의 에너지를 지구의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시켜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두렵고도 고마운 존재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태풍하면 여름마다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떠올린다.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생 지역에 따라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윌리 등 이름도 다양하다. 태풍은 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주 원인이다. 이 공기는 불안정해서 기압이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면 주변에 공기가 몰려들어 작은 소용돌이를 만든다. 이 소용돌이가 바람에 의해 한 곳에 모여 세력이 커지면 태풍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마다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준다. 반면에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도 하고 적도의 에너지를 지구의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시켜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두렵고도 고마운 존재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부터 전문직까지 조금씩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곳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로봇이 매장 관리를 합니다. 제품의 수량과 가격표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일본의 IT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채용한 직원보다 인공지능 면접관이 뽑은 직원의 업무 성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뉴스 기사를 쓰고 각국의 언어를 번역하며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비관론과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부터 전문직까지 조금씩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곳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로봇이 매장 관리를 합니다. 제품의 수량과 가격표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일본의 IT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채용한 직원보다 인공지능 면접관이 뽑은 직원의 업무 성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은 뉴스 기사를 쓰고 각국의 언어를 번역하며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비관론과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감시단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에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세종시의 예산 운영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감시단이 되셔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부해 주세요.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감시단이 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신고, 예산 낭비 관련 현장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감시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 등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세종시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감시단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에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세종시의 예산 운영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감시단이 되셔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부해 주세요.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감시단이 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신고, 예산 낭비 관련 현장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감시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 등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면서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고 말없이 의사소통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맞추는 실험을 하면 대부분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같은 얼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면서 후천적인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쁘거나 슬픈 표정은 모든 사람이 같지만 당황했을 때의 표정은 의식적인 근육 사용의 결과로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살면서 어떤 표정을 자주 지었느냐에 따라 특정 얼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표정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운명이니 밝고 좋은 표정을 많이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은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면서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고 말없이 의사소통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맞추는 실험을 하면 대부분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같은 얼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면서 후천적인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쁘거나 슬픈 표정은 모든 사람이 같지만 당황했을 때의 표정은 의식적인 근육 사용의 결과로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살면서 어떤 표정을 자주 지었느냐에 따라 특정 얼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표정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운명이니 밝고 좋은 표정을 많이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